네,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 약 한 달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이견이 표출되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핵무장론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관련해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하면서 상임위 전체 회의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개회 6분 만에 정회했다가 속개하기도 했는데 여야의 거친 신경전 속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 또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오늘 법사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야당 독재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법안 통과 조금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런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있었던 최상병 입법 관련 청문회 네. 그것을 본 많은 이 우파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충격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바로 직전에 국방장관을 하면서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군 50만 대군을 지휘하던 국방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을 포함을 해서 법사위에 불러다가 10분간 퇴장시키고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학생 시절에 주한미 대사관절을 점거 농성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군대가 면제된 사람입니다. 한 달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일국의 국방장관을 말이죠. 무슨 하인이나 이 옆집 개처럼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인격 모독을 해서 오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얼마나 분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전 국군의 사기에 영향을 준 거면 입장문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월권이고 직권남용의 범죄 행위다라고까지 분개했지 않습니까? 아니 한 정당이 과반수를 얻을 수도 있고 다수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사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가의 체계와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야당 독재, 일종의 인민청문회 같은 걸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금 방송사법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국회가 어떻게 되고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4법 통과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집권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국회가 사실 파행 상태였는데 뒤늦게나마 집권당이 국회에 네. 와서 원을 구성한 것은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방송 3법 플러스 1 해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로 바꿔주고 말하자면 방송 독립을 좀 자유롭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여당은 지금까지 반대만 해왔거든요. 대안은 뭐냐? 대안은 없고 반대만 해오다 보니까 방송 3법이 이번에 통과됐고 방송 3법 플러스 1 해서 하나는 방통위법으로 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마치 독임제 기구로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위원으로만 구성되다 보니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해서 이제 합의제 기구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방송 3법, 4법 해서 이것이 이번에 통과됐는데 저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합리적인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데 지금 여당은 그런 대안이 없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저는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방송사법 외에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해병대원 특검법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야의 법안 강행 처리와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죠. 이 방송상법에 이제 방통위법까지 해서 방송사법인데 방송사 KBS, MBC, EBS의 지배구조는 문재인 정권 때 다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지배구조가 이 친민주당 세력으로 다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저 방송학회, 언론학회, 각종 관련 시민단체들 다 쉽게 얘기하면 좌파 성향의 친민주당 세력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를 21명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친민주당 방송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공정하니까 이거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내용 하나도 바꾸지 않냐고 또 우리가 의결하니까 또 거부권 행사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슨 선택이 있어요? 헌법상 보장된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행정권을 지켜라라고 하는 헌법상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뭐 우려도 아니고 무슨 뭐 악순환도 아니고 법이 잘못됐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사에 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준으로 봐서 방송 3법은 말이 안 되잖아요. 친민주당 세력으로 방송 3법의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 법안 자체가. 그거를 대통령이 거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잘못된 법안과 거부권 행사에 이런 식의 대치가 그대로 가야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잘못된 법안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 이 전국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해병대 특검법 같은 경우는 과거나 지금이나 국민 대다수가 이건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당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후보마저도 해병대 특검법 필요하다고 방법론은 다르지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거짓 증언, 허위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밝혀져서 상황 변화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해병 이 사망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조사단장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지금 항명수계에서 이제는 집단 항명으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범죄 피해자들과 조사를 받고 있는 기막힌 이런 현실이 벌어졌는데요. 말하자면 국회가 이런 일을 하도록 그리고 특검법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도록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이 여전히 원하고 있고 한동훈 여당의 후보조차도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측에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지금 가열이 되고 있는데 4파전으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꺼내놓은 해병 특검 법안을 놓고 논쟁이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다른 당권 주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몸부림이라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병 특검법 재치전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김진 위원님께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왜 자체적인 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머지 3명의 주자 간에 이 해병 특검법을 놓고 전선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당권 레이스에 어떤 변수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우선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다른 주자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최상봉 병 특검법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 세 주자가 전부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장고 끝 악수라고 봅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최상병 문제는 이미 일단락이 돼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 여론 하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이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한 거 재표결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탈자가 더 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 최대 6명이 이탈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벌써 이것에 대한 어떤 이 상황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증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보고 미진하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신청하겠다고 한 것이 이것이 하나의 정석이다, 정도다, 상식이고 법리다 말이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론이 다 수긍을 하고 다 대화가 형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만약에 민주당이 또 밀어붙이면 108명이 이것을 부결시키는 하나의 단결적 대화가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 한동훈 위원장이 논리도 틀리고 현실도 현실적으로도 비현실적인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아니 본인이 말 자체가 제 스스로 스텝이 엉키잖아요. 법리상으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 그런데 법리를 넘어서 민심이 그거를 요구하니까 이거를 특검을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된다. 아니 민심 자유우파 진영의 지도자치고 민심 무슨 국민의 뜻 국민 눈앞이 이런 식의 맹목적으로 의존해서 성공한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아니 광우병 사태를 제가 예를 들게요. 광우병 사태 때 민심이 어땠습니까?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을 파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잖아요. 만약에 이명박 정권에서 그거 파기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심은 옳은 민심이 있고 틀린 민심이 있는 거예요. 국민도 옳은 국민이 있고 틀린 국민이 있고, 광우병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수입 협상 파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국민은 틀린 국민이에요. 예? 선동에 휩쓸려서 잘못 주장을 하는 거.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집권자가 대표가 되려면 그런 거에 맞서서 옳은 얘기를 하고, 예? 대통령이 말이 옳잖아요. 공수처 수사 미진하면 내가 특검 신청하겠단 말이지. 예? 그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이 잘못한 거 대통령 국군 통수전 나서서 잘못을 고치려고 경로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법원이 벌써 박정훈 대령이 틀렸다고 벌써 판결을 내렸잖아요.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한 거 박정훈 대령이 이거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냈는데 법원이 벌써 그거 기각했잖아요. 법원이 1차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것은 박정훈 대령 당신이 잘못됐다라는 뜻 아닙니까? 네? 의료 사태 법원이 딱 판결 내리니까 벌써 민심이 딱 기울어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옳은 걸로 가버렸잖아요. 박정훈 대령도 법원이 지금 1차 판결을 내렸는데 무슨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하려고. 한동훈 위원장은 장고끝 악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당론에 따라서 옳은 방향에 섰다면 아마 한동훈 대세론으로 해서 1차 투표 때 과반수로 끝났을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여론을 쭉 들어보는데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요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되기 힘들고, 그것을 넘어서 이 당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내가 특검을 자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체 특검법안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공수처 수사와는 상관없이 특검법을 내겠다, 이렇게 차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떤 그렇죠.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법,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네. 것은 나름대로 이 총선이 끝난 뒤에 많은 민심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정말 아주 떨어진 대통령과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이
특검법을 들고 나왔으라고 보는데요. 그 특검법으로 1대3의 구도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1강 3약 이 체제로 만들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새 후보로부터 한동훈 후보가 어떤 식으로 이 공격을 견뎌내느냐가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당정 관계를 앞으로 수직 관계를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윤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차별화 내지 거리를 두는 그런 전략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한 후보의 이런 차별화 전략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지 말하자면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견제를 받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마지막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이 총선 패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당대표 출마 전에 이 반성과 나름대로 자기 이 성찰하는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지자들이 상당히 지켜볼 걸로 봅니다. 예,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이제 반윤이 아니라 절윤이다 이렇게 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이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도 듣는데 서로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이다. 이제 앞으로 이 화학적 결합은 물론 이 어떤 이 관계의 정상화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판을도 안 할 때는 실책을 둔 것 같아요. 저렇게 작은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임성근 해병 사단장을 법정에 세우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했는데 아니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이 그를 보호해서 얻는 개인적인 이득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 여하를 떠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정도의 어떤 사병의 사망 사고 때문에 사단장을 법정에 세우게 되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경로를 하고 조치를 취한 건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정도 되면 본인이 나서서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그런 것을 옹호해주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재판을 그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해서 단결의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을 해야지 이미 다 2차 투표에서 부결돼서 대여가 형성된 거를 자신이 후보 출마하면서 차별화를 위해서 저 문제를 끄집어내서 내부 분열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어떤 게 더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저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화를 내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같은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를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그럴 겁니다. 아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 재정립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지난 총선 때 그런 저조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필요했었고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그런 승부수로 사실상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실상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경우에는 4명의 주자들이 사파전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이 전 대표 외에 뚜렷하게 전당대회에 나서겠다 이런 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1급 체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교수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연임은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총선을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 공의 과실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당 안팎의 높은 지지율이 형성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구심점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굳이 당 대표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함께 네. 이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낮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당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인식, 이런 평가가 당연히 연임으로 가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일극체제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대표가 자기 마음 먹고 연임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건 그리고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 뭐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자체가 연임에 도전하는 것은 오케이, 그건 자유니까요.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면 다른 유력한 경쟁자, 이 열정적인 경쟁자도 등장을 해서 당내 모든 문제를 전당대회 무대에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4개의 재판을 받고 7개 내지 8개의 사건에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사당화, 그리고 이제 강성 당원들이 완전히 반대 세력을 압박하는 문제, 당의 민주성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당대회 무대에 올려서 토론하고 격렬하게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는 라이벌과 경쟁자들이 있어야 그게 민주정당이죠. 두 번째는 여야 공이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들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사람들은 대개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리더십 검증도 받고 정책 공약도 내세우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이 치열한 경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거의 추대 형식으로 되면 도대체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에 자기 대권 주자가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 당에는 대통령 후보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